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기까지, 매장에 오기까지 뭐 도매도 걸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유통 과정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지금 사장님이 하신 거는 샘플을 사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매장에 뿌려지는 거는 샘플까지도 소비자가 낸 돈 가지고 샘플을 그 돈 가지고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00만 원을 썼을 때 누스킨 그 일반적인 화장품의 제조 원가 사장님 알고 계시죠? 100만 원 썼을 때 제조 원가 얼마일까요? 들으셨죠? 네. 엄청 적던데요. 3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3만 원 중에서도 케이스가 70%입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는 만 원밖에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제조 원가 만 원짜리를 가지고 회사가 5만 원 가져가고 5%. 그리고 마케팅 비용, 연예인 가져가고 유통, 총판 도매, 소매, 그 다음에 샘플 가져가 이런 잡지 만들고 TV 광고 그런 모든 비용들이 92만 원이에요. 그 강용석 나오는 뭐 화장품 원가 나오는 영상 보셨어요? 네, 그런 것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엄청난 돈들이 소비자들이 사실은 봉인 거예요. 백화점에서 썼을 때. 근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84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84년도에 이거 없애자, 매장 없애고 연예인한테 주지 말고 유통비용 줄이고 이 모든 걸 줄여서 이 92만 원 자체를 파격적으로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똑같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소비를 했을 때 제조 원가는 22만 원만큼 올린 거예요. 제조 원가가 말이 7배지 제조 원가가 7배예요. 사장님 지금 여기에서 이용을 사람들한테 시술을 하는데 원가 7배짜리 높은 거를 가져다 쓰시면 어떻게 되세요? 마진 남기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일반 회사보다 7배 정도 원가 높게 만들었다는 건 미친 거예요. 이 업계에서는 미친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가져가는 돈을 20만 원만큼 올렸어요. 많이 가져가죠. 근데 회사 도둑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엄청난 돈을 가져가서 R&D라고 하는 제품 투자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또 씁니다. 그러면 제조 원가는 22%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58%가 남아요. 이 58만 원. 이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58만 원을 다른 데다 떼주는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자체를 회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58만 원을 고스란히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데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뉴스킨 그냥 좋아, 다이어트 되고 여드름 좋아지고 기미 좋아져, 이걸로 뉴스킨을 알리면 가장 하수예요. 보세요, 고객이 쓴 돈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원 중에 58만 원은 회원한테 줄 돈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것까지 알려야 저는 뉴스킨을 다 전달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TR90이 들어가건 제품이 들어가건 뭐 바디 반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설명 꼭 해주셔야 돼요. 너가 쓴 이 돈이 절반 정도는 뚝 떼가지고 회원들한테 나눠주는 돈이야. 그래서 이왕이면 너가 이 돈 중에 일부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이건 너의 권리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꼭 해주셔야 뉴스킨을 다 전달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의 꺼리로서 그러면 그 제조원가 높은 걸 어떻게 확인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58만 원이 남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장님 그 사업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선희 사장님. 회사에 매출액이 있을 거예요. 그 매출액의 절반을 뚝 떼다가 혹시 1년 매출액 얼마인지 아세요? 회사가? 네, 어느 정도 되세요? 네? 몇백억. 네. 그 몇백억 중에 만약에 200억이라고 칠게요. 200억 중에 100억을 뚝 떼는 거예요. 이거 직원한테 나눠줄 수 있으세요? 지금 얼굴로 나가죠. 100억이 직원 얼굴로 다 나가요. 얼굴이 엄청 많이 다 나가지 않는데 네. 얼굴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매출의 절반을 진짜로 뚝 떼가지고 월급으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절반은 아니죠. 아니죠. 불가능. 삼성이라는 기업이 400조예요. 1년 매출액이. 근데 400조 중에 반을 떼면 200조잖아요. 200조를 직원한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 다 부자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액의 반을 떼서 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뉴스킨이 58%잖아요. 뉴스킨 1년 매출액이 5천억이에요, 한국에. 그리고
글로벌에서는 3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5천억 중에 절반 2,500억 정도를 떼가지고 회원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거를 사장님들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뉴스킨 매출액이 커지면 네, 소비자한테도 많이 가야 되는데 내가 전달한 소비자가 많이 못 가져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알리는 게 뉴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알려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뭐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여주는 이것까지 보여준다면 아마 그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카트를 끌고 가는데 샴푸를 고르려다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여기 대형마트 이거 원가 이거밖에 안 되겠네? 라고 뉴스킨을 떠오르는 거죠. 건강식품 하나 먹으려고 뭐 정관장에 들어가지고 사려고 하는데 아 여기도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겠네. 뉴스킨 훨씬 좋겠네. 그리고 내가 쓰면 쓴 거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돌려주는데 아 이왕이면 뉴스킨에다 돈을 써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걸 계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전달하는 게 뉴스킨의 근간이에요. 이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우린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환원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었더라면 우린 그냥 소비자로만 남아있으면 돼요. 네, 여드름 좋아지면 되고 다이어트 되면 되고 네, 비만 좋아지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교육을 회사가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육을 회사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사업자죠. 회원 사업자잖아요. 저도 이게 회원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회원 입장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마케팅 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을 다른 데다 안 주고 우리한테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본 개념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대본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해주면 이게 한번 딱 들으셔가지고 이해가 된 소비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뉴스킨 써 하지 않아도 자기 알아서 쓰는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개조고 피부의 개조가 아니고요. 생각의 개조를 시켜주면 그분은 뉴스킨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년 전에 이걸 알려놓은 분들이 지금도 저희가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최근 한 2, 3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 뵙는 것 같아요. 저희 순천에 있는 소비자. 근데 그분이 한 달에 매달 60만 원 했어요. 많게는 100만 원씩 썼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건 막 팔러 다니지 않잖아요. 이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재구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사장님들은 소비자를 막 찾아서 다닐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소비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그것부터 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이 딴 데로 가지라.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는 순간 여기에 돈 써야 되는데요. 백화점에 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데모를 보여드리는데 74년도에 창업 스토리를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브레이크론이라고 하는 대학 청년이 누나랑 밥을 먹다가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나가 모델이었거든요. 누나가 모델이었으면 얼마나 좋은 화장품 다 쓰겠어요. 좋은 거. 왜 겉을 바꿔야 되니까. 좋은 화장품을 다 써보고 고민거리가 생겨가지고 동생한테 밥 먹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좋다는 거는 다 써봤다. 비싼 것도 써보고 괜찮은 거 다 써봤는데 연예인들하고까지 다 써봤는데 왜 내 피부는 이 모양이 꼴일까? 화장을 지우면 도대체 돌아다닐 수가 없다. 트러블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동생인 브레이크론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학생이었죠. 아 그래? 그러면 누나 화장품 다 줘봐. 그래서 그 브레이크론이 회장이 이제 학생 공학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실험실에 화장품 다 가져가서 분석을 다 해온 거예요. 그랬더니 콜타르, 포르말데이드, 네, 요런 진짜 시체 닦을 때 쓰는 그런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 굴지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기업이 왜 소비자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을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까? 이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우리 누나한테 좋은 제품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이 연구 끝에 먹어도 되는 안전한 제품을 레시피를 만들었고 그 화장품을 만들어서 누나한테 줬는데 누나가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뉴스킨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나 피부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막 소개가 나기 시작을 하고 해서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가의 원료로 화장품 만들면 망한다.
수십 군데를 쫓아갔는데 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너 책 망할 거니까 제품 안 만들어줘 했는데 유일하게 한 공장에서 그러면 내가 케이스까지는 제공을 못 해준다. 네가 드럼통 같은 거 하나 가져와라. 해가지고 드럼통에다가 그냥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툭툭 던져준 거예요. 그게 이제 브레이크로니 회장의 그 부업 같은데, 네. 내가 화장품을 놓고 사람들한테 벽보를 붙인 거예요. 우리 집에 브레이크로니 집에 먹어도 되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집으로 네, 그 케이스를 가지고 떨어오세요 해가지고 이게 중금속 같은 게 안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은수저로 떠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스킨 본사 가잖아요. 그럼 1층에 은수저 보관되어 있는 그 액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소문이 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게 캐나다로 넘어가고 일본으로 넘어가고 호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넘어오고 전 세계 55개국까지 진출된 거예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고 왜냐면 미국에 있는 캐나다 친구가 있어서 캐나다한테 알렸고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호주에 있는 친구한테 알렸고 소비자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회사가 전 세계에다가 센터를 차리게 되면서 뉴스킨이 이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만들었던 제품이 바디바예요. 바디바랑 수분크림 이런 제품들을 좀 만들었는데 그럼 이 바디바가 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 물 한 잔만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거는 사실 눈앞에서 그래 원가를 높이 쓴 만큼 효과가 있겠네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설명들이에요. 이제 순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하나 갖다 줘봐 했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제품 쓰면 안 되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 써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약 황당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 사장님께서 이거 받으셨을 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는 약산성을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물은 약간의 알칼리가 아닌 것도 있어요. 얘는 약간 중성 정도 보이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알칼리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프로틴기가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네.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알칼리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빨간색은 산성이고요. 파란색은 알칼리예요. 여기 어디에 속할까요? 질문 한번 하시면 좋고 네. 대부분 잘 모르세요. 네. 그러면 손등에다가 직접 파란색인데 이렇게 툭툭 치면 노래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산성으로 가기 전 단계 약한 산성입니다. 왜냐면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한 산성에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 피부에 땀이랑 개기름이라고 하는 유분이 있죠. 이 유분이 원래 물과 기름은 안 섞이죠. 근데 우리 피부는 참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죠. 물과 기름이 섞이는 유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물과 기름이 잘 섞여서 얘가 박테리아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나쁜 세균 같은 거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도 시켜주고 얘 자체가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 피부는 이렇게 약한 산성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미용 비누, 헤라 비누예요. 요거는 미용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비누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랑 친화적이어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대보면 파란색이 나와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혹시 합성 계면활성제 들어보셨죠? 그게 석유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석유에서 추출을 해서 피부에 있는 때를 뻐덕뻐덕 벗기기 위해서 그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약산 성분과 다 벗겨버리는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인 비누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토피 비누라고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비누였는데 이게 제가 10년 전에 소비자한테 뺏은 비누거든요. 뺏은 것도 아니죠.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아유 그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만한 비누였어요. 이만한 비누를 그 당시에 4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토피라고 하면 다 사죠. 엄마들이 좋아지고 싶으니까 얼마가 됐건 지불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비누예요. 근데 아토피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약산성이 파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그 상처가 나가지고 벗겨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이걸 대면 파랗게 나와요. 약산성이 다 파괴가 되고 속에는 알칼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알칼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아토피 비누인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이 나와요. 이건 그러니까 미용 비누도 그렇고 아토피 비누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 원료는 우리 피부를 깎아내버리는 계면활성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빨래 비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미용 비누예요. 근데 얘는 빨래 비누죠. 얘는 미용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는 무슨 색이 나올까요? 빨래 비누인데 무슨 색이 나올까요? 기존 미용 비누와 같을까요? 네,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요. 네, 빨래 비누로 세수를 하나 미용 비누로 세수를 하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듣기로 그 퐁퐁이죠. 퐁퐁보다 계면활성제가 더 많이 든 게 퐁클렌징이에요. 왠지 아세요? 얼굴에 기름을 바르기 때문에 그 기름, 색조까지 지우려면 더 강력한 세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죽어나는 거예요. 약산성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84년도에 누스킨이 최초로 바디바라고 하는 비누를 만든 거예요. 이 비누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없었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초의 약산성 비누. 이게 지금 12,000원, 14,000원까지 올랐어요. 네, 14,000원이 됐어요. 근데 시슬리에서 약산성 비누가 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시슬리 약산성 비누. 네. 몇만 원? 네, 16만 원입니다. 백화점에서 14만 원, 16만 원. 네. 그나마 뭐 면세점에서 사면 9만 원인가 주면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만 잘 유지시켜줘도 기본적인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이 많이 좋아진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아토피도 약한 아토피는 바디바면서도 좋아진 사례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알칼리화된 피부를 바디바를 꾸준히 쓰다 보면 이렇게 약산성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14,000원짜리 비누 하나만 바꿔도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남자들 등드름 많잖아요. 그 등드림이 바디마운스도 좋아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여주더라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엔 제조 원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약산성 설명을 이렇게 끝났으면 미네랄 오일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괜찮아요. 이 미네랄 오일. 존슨진 베이비 오일 어렸을 때 아이들 많이 써주셨죠? 네. 네, 저 어렸을 때 이거 진짜 많이 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주성분에 미네랄 오일 그리고 향료 두 개가 들어가요. 네이버에서 미네랄 오일 검색해보세요. 꼭 끝나신 다음에 광물성 합성 오일이라고 나와요. 네, 광물성 기름인데, 네, 여자분들이 쓰는 화장품 중에 가장 독한 게 뭔지 아세요? 화장품 중에? 네, 클렌저가 제일 독해요. 그 클렌저 중에 가장 독한 것은 아이 리무버예요. 왜 그럴까요? 잘안 네, 기름 중에 제일 안 닦이는 기름이 아스콘이에요. 아스팔트. 아스팔트가 여성분들 쓰는 마스카라 주 원료예요. 아이라이너. 그러니까 이게 눈 싫어가지고 못 쓰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화학적인 반응이 엄청 민감하십니다. 근데 누스킨은 그런 거 전혀 안 쓰고, 네, 안 닦아지잖아요. 근데 아스콘 위에 기름이 위에 기름을 추출하다 보면 항공유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휘발유 뚝뚝뚝뚝 수십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가장 밑에 깔리는 게 아스콘이에요. 아스팔트. 그게 화장품 주 원료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가 얘예요. 근데 얘는 불에 잘 안 타요. 그래서 연료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아서 버리는 기름이었는데 화장품 회사에서, 그러니까 화학 회사에서 남은 찌꺼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만들어진 게 화장품이에요. 태평양이죠. 태평양 요즘에 뭘로 바뀌었죠? 아모레 표시. 그게 아모레잖아요. 옛날에 태평양 광고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태평양 화학, 버젓이 화학이라고 붙여놨었어요. LG 생활건강, LG 화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화학회사, 얘도 원래 전신은요,
존슨 베이비오일 만든 이 회사의 전신은 기름 회사예요. 기름 회사에서 남은 스프 가지고 이거 만들고 바세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쓰면 안 되냐면요. 자, 종이면 이렇게 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미네랄 오일을 묻혀보면 깜짝 놀라죠. 탁 탄다고? 타는 정도가 아니죠. 보세요. 종이 안 타죠. 그리고 이 밑에 그을은 보이세요? 아. 냄새 맡아보시면 석유 기름 냄새가 나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커피를 한 잔을 만들더라도 커피 주 원료는 이만큼 들어가죠. 나머지는 물을 채우죠. 아메리카노. 이 채우는 물, 그걸 증량제라고 해요. 화장품도 주 원료 이만큼 들어가고요. 나머지를 채우는데 증량제가 필요해요. 그 증량제로 일반적으로 이걸 씁니다. 제일 싼 화장품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으로 좀 괜찮다 싶으면 동물성 기름을 써요. 돼지 기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쓰고, 더 좋은 것들은 식물성 기름을 써요. 요즘에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건 진짜 비싸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주 원료가 이거기 때문에 색조 화장의 베이스도 이거예요. 색도 돌가루예요. 색조도. 근데 그런 거에다가 얘를 버무려 가지고 밀착시키려고 낙산분이 들어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증량제를 이걸 쓰지 않기 위해서 알로에를 써요. 얘가 1톤에 3,000원이라면 알로에는요 1통에 몇십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 그 이상 몇백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료 자체가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뉴스킨을 만난 것은 행운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 범벅 쓰시겠어요? 알로에가 증량제로 들어가는 제품 쓰시겠어요? 당연히 알로에 증량제로 쓰는 거죠. 그리고 뉴스킨에서 쓰는 알로에는요, 알로에 인앤서 있죠. 그 인앤서는 알로에 베라 잎즙이라 그래가지고 알로에 그 내용물을 안 써요. 알로에 안에 살 있죠. 그리고 껍데기 있죠. 그 사이에 진액 있죠. 그게 알로에 베라예요. 그러니까 원료가 엄청나게 비싸죠. 네, 그걸 씁니다. 그래서 원료 자체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보신 분들은 일반 화장품 쓸 수가 없어요. 이걸로 화장품 버무려가지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6분인가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 내용 다 나옵니다. 뭐 넣고 섞어가지고 스킨 만들고 로션 만들고,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기름으로 색조를 해요. 그리고 기름으로 스킨 로션 에센스를 발라요. 그 다음에 기름으로 된 세안제로 또 세안을 해요. 그럼 우리 피부가 나만 날까요? 아침 저녁으로 기름 발라. 아침 저녁으로 기름으로 세안해요. 그러다 보니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는 거고요. 피부는 점점 더 알칼리화되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실험을 했어요. 30년 동안 산속에서 물세안만 한 스님, 그리고 강남에 네노라는 부자 사모님들, 이분들은 좋은 거 다 발랐을 거잖아요. 이분들의 피부 테스트를 한 거예요. 누가 더 피부가 좋게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스님이 피부 훨씬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뉴스킨을 만나기 이전까지 다른 제품을 쓴 분들은요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포비돈이라고 하는 빨간 약, 많이 해볼게요. 이 빨간 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피부가 기름으로 계속 바르고 싶고 해버리면 빨리 노화가 와버려요. 빨리 노화가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에 있는 사모님들이 스님보다 더 피부가 노화가 오는 거예요. 색조 많이 해버리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하잖아요. 걔들은 앞으로 30대 되면 피부 진짜 안 좋을 거예요. 입술 색깔 다 사라져요. 20대 되면 이미 입술 색깔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런 거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화장품을 쓴다 그러면 진짜 신념을 가지고 전담해요. 그래서 그런 색조를 하고 일반 화장품을 쓰다 보면 계속 피부를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노화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산화제, 아까 전 빨간 약이에요. 이건 무슨 원리가 있냐면, 이거 아주 강산성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산성 확 때려가지고 모세혈관을 태워버려요. 그래서 피가 먹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피부는
이렇게 이런 제품을 쓰다 보면 강하게 산화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화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물이 하지 않아도 될 거를 해가지고 피부가 망가진 게 이렇게 됐다고 표현하면 뉴스킨에서 180도라고 하는 제품이 거의 20년 전에 나온 제품이에요. 항산화라고 들어보셨죠? 항산화는 요즘에 먹는 제품도 유명하지만 요즘에 바르는 화장품도 나오지만 항산화,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자연 물질이에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C죠. 그럼 비타민 C 성분을 화장품에다가 세계 최초로 넣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비타민 C를 넣은 게 아니고 순수 비타민 C 10%. 아직도 전 세계에서 순수 비타민 C를 10%를 넣은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져버린 피부를 진짜 복원시켜보자 해가지고 야심작으로 만들었던 제품이 180도예요. 이거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이거 해보셨어요? 네. 네. 혹시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아, 선생님 처음 보시는 분? 이건 클렌징이에요. 네, 클렌징이에요. 180도에 클렌징. 이거 쓰면 다른 거 못 써요. 네, 못 써요. 180도만 쓰고 네. 효과를 봐서. 그거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좀 더 세게 한번 흔들어보시겠어요? 자, 어머. 오, 아 세게 흔들는 더 흔드니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항산화예요. 산화된 걸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저번에 원래 미팅 때 윤영수 사람도 이야기하셨지만 비타민 C 정부 물질은 써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열이랑 물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화장품 자체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순수 비타민 C를 화장품으로 만드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들어가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 들어가는 회사가 없어요. 그만큼 항산화라고 하는 성분을 화장품에 넣은 세계 최초의 회사가 뉴스킨이고, 항상 뉴스킨이 신제품을 만들어내면 10년 정도 후에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아마 앞으로도 뉴스킨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다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거예요. 갈바닉도 마찬가지예요. 특허기가 끝나. 네, 특허 기간 끝나면 다 달라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항산화 시켜주는 성분을 만드는데 이 180도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참 감동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뉴스킨 사업자 중에 자녀 2명인가 3명인가를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있어요. 네,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 뭐냐면 이 표피랑 이 살 있죠, 진피, 이 부분을 접착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래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자라나면 붙어있게 하고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생기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성 표피 박리증, 아토피의 수백 배의 고통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 피부가 생기면 떨어져 나오고 생기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피부 대신 붕대로 피부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 끝부터 온 전신에 붕대를 감고 살아요. 그래서 걔들은 피부나 뭐 감염돼가지고 죽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죽는 사례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요. 모든 영양이 피부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죽어요. 근데 뉴스킨 사업자의 자녀가 그걸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한테 편지를 쓰죠.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뉴스킨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치료에 좀 힘써주세요 해가지고 이 창업자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이나 피부 연구하는 기관에서 다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포성 표피 박리증을 연구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거기가 스탠포드였어요. 전 세계에서 피부과 의학, 피부 의학 기술로 가장 세계 1인자가 스탠포드 의대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의대 그 과학자들한테 수포성 표피 박리증 연구 상태를 봤더니 진전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환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 받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돼야 투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투자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 그 교수들만 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이 이 치료제가 연구될 때까지 우리가 모든 돈 다 지원할 테니까 치료 개발해주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을 개발을 한 다음에 스탠포드 의대에서 뉴스킨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준 제품이 180도 화장품이에요. 원래 그게 아하 성분일까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그런 성분을 결국에는 스포성 표피 박리증의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다 보니까
화장품화 시켜서 스탠포드에 선물한 제품이 180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가. 네, 그래서 이제 누스킨 제품 중에 180도는 누스킨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스탠포드에 누스킨 제품이 나올 때마다 임상을 하는 임상 연구 센터가 있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라이프젠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쪽에서 하고 있지 스탠포드랑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런 제품이 만들어진 스토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가 하나는 있잖아요. 일반적인 제품 스토리가 있나요? 30년 전에 아모레에서 나온 제품이 지금까지 나온 제품이 있나요? LG생활건강에서 30년 전에 나온 제품이 지금까지 나온 제품이 있나요? 이런 비누나 이거는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걸 만들고 오랫동안 만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루미스파 있죠. 루미스파 그리고 에이지랑미 부스트 뭐 이런 제품들은 그 하나의 제품 만들기 위해서 300억에서 500억을 써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화장품이 잘 나가고 참전 화장품이 잘 나갈 때 1년 매출액이 300억에서 500억이었대요. 1년 매출액이. 그러면은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 1년 동안 팔아야지만 되는 그 돈에 그 엄청난 돈을 제품 하나 만드는 데다 쓴다는 것은 이 업계에서 봤을 때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근데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품이 한 번 나오면 계속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바를 가지고 롯데타워 있죠. 이 바디바를 벽돌처럼 쌓아가지고 롯데타워를 지었다면 한국에서만 유통됩니다. 2,000개인가를 짓는 롯데타워. 그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인상을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진짜 믿고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재정원가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만큼의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파마닉스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가 사실은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한 40분 정도 제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딱 이 정도만 설명을 하는 데는 빠르면 20분, 좀 길리자면 30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줄자를 하시거나 뭔가 현실 점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래 제품 한번 써볼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열린 사람한테는 꼭 이걸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해되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내가 이 설명 한번 들으니까 내 집에는 화장 못 쓸 것 같아. 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딸이 쓰는 제품, 내 언니가 쓰는 제품 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기본 자체가 바뀌는 거고, 아 평생 누스킨을 안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알리겠죠. 네. 그런 바탕이 생겨버리면 비즈니스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스킨에서 재구매가 된다고 하는데 권리소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 한 번 이게 인식이 바뀌고 나면 평생 쓸 테니까 평생 누군가는 돈을 벌겠네. 그게 이제 권리소득의 시작이거든요. 제품이 재구매가 되지 않으면 권리소득 어떻게 벌어져요? 계속 신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데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설명. 그냥 단순히 이러니까 피부가 좋아져, 이러니까 뭐가 좋아져 라고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네. 이런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가져갈 이 커미션, 네. 이 당신이 쓰는 그 돈에 대한 일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믿고 써도 되고 사람들한테 소개하면 하지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좋으니까 써봐가 아니라.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장님들께서 제품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들어가면 해야 될 행동들이에요. 이 행동을 하는 분들은요 소비자가 탄탄해지고요. 사업자가 이거 보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고 이것만 보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해야 될 건 현실 점검, 주자, 그 다음에 이게. 아무튼 요거까지 쭉 들어보시니까 사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이거 들어보시니까. 큰 무기네. 엄청난 무게예요. 네. 사장님은 어떠세요? 좀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셨을 가야겠네요.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바디가 있으면 되고
벽판 조각씩 있으면 되고 미네랄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얼굴에다가 스크럽도 발라놓고 그리고 이제 갈바닉도 좀 해드리고 갈바닉 한 반쪽 딱 되잖아요. 그런 이제 스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배수현 사장님이 완전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시기만 해도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배수현 사장님이 알려주시면 오픈 법이라든지 사실 그것도요. 어디를 풀고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침은 혈점을 정확하게 찔러야 그 효과예요. 근데 갈바닉 전류가 유동적으로 혈점을 쫓아 들어가서 찔러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모든 혈점들을 건드려주거든요. 그냥 그 근처만 가도 그걸 건드려줘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일은 이 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근막 풀어주죠, 혈점 찍어주죠. 그 다음에 얘가 피부 탄력 주죠. 이런 일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갈바닉 그냥 5분만 스쳐주기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얼굴 반쪽도 만들어드리고 이거까지 설명을 쭉 해드립니다. 그러면 사장님 어떠세요? 이걸 제대로 하고 다시 한번 들어주시니까. 알고 있는데 행동을 못해요. 진짜로. 이거 하나만 설명하셔도 돼요. 사장님이 이 보신 사실 이거는 뭐 타사 제품 하는 거니까 사실 안 해도 되고 180도 실이라든지 이것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계시면 원가 먼저 설명해주고 이것만 설명하시면 돼요.